영어 모의고사 설명을 할 건데 책으로 보면은 5페이지에 유형을 나눠놨죠. 이건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70분 동안 45문항을 푸는 거고, 이 중에 듣기가 17문항이니까 나머지 28문항을, 듣기가 맥시멈 23분이거든요. 이걸 제외하면 47분 동안 푸는 싸움입니다. 근데 내가 늘 뭐라 했냐면, 듣기 도중에 너무 짧은 한마디 하고 다음마디 하고 띵동 끝나는 걸 말고, 그걸 제외하고, 현재 모의고사는 우리가 풀고 있는 모의고사 1, 2번이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11, 12번이 그러던가? 짧은 구간이 있어요. 거기는 듣기만 하시고, 다른 구간에서는 반드시 띵동 구간의 어법을 풀고, 일치 유형을 풀고, 듣기가 넘어가면 18, 19를 푸는 연습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듣기를 들으라는 거야. 전 듣기 들어 다 맞추는데요. 그건 아는데 듣기 하면서 독해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지금 시작했는데 하품을. 하나, 이거 4개죠. 도표 안내문 2개, 내용. 얘 2개니까 이거 합치면 7문항이야. 7문항 빼면은 21문항을 47분 동안 푸는 싸움인데, 사실 이때 지문 2개 5문제 달려있죠. 41부터 45는. 그럼 지문 개수로만 따지면 18지문을 47분 동안 푸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가 좀 어려운 거, 틀릴 수도 있는 거 33, 34, 그 다음에 37, 39, 그 다음에 가끔씩 21, 30, 그리고 42 정도? 라고 할게요. 43, 45를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읽으면 맞추는 건데. 시간이 없어 틀리는 거잖아. 근데 얘가 벌써 7문항이잖아요? 7문항? 이거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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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둘 중에 하나가 3점이거나 둘 다 3점입니다. 어법에다 2점 주면 얘가 둘 다 3점이거든? 그러면 3, 6, 18? 얘도 3점이죠? 까먹었잖아! 3, 7에 21. 자, 이걸 제외하면, 7문항 제외하면 21점이니까 나머지를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그럼 79점이에요. 그리고 7문항을 빼고 11지문을 47분 동안 풀 수 있겠어? 하면 풀잖아. 11지문을 47분 동안 왜 못 풀어요? 풀고 이 7개 남겨놓는 거지 뭐. 그 다음 이거는 읽어가면서, 현재 다 맞췄으면 79야. 그럼 몇 개만 맞으면 돼? 7개 중에? 4개만 맞추면 되거든. 아니면 잘 살아왔다면 찍어도, 찍는 게 5개 중에 찍는 거 아니잖아. 헷갈리는 2개 중에 찍는 거잖아. 그러면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전략을 잘 써야지.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럼 전략을 잘 쓰라고. 읽어서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 나머지는 그날에 연금술사에 나오는 건데, 내가 진심을 다해서 원하면 온 우주가 움직여서 도와주는 거야. 저 영어 강사로서 저한테 최고의 대통령은 그레이트 명박이야. 그레이트 명박이가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레이트 명박이가 영어를 엄청 강조했어. 너네 어렸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폴리어 학원, 청담 이런 데서 원어민 강사들 엄청 와가지고 회화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그리고 니트라고 해가지고 영어 수능 폐지하고, 우리도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라는 니트, 옷 말고 그걸 도입해가지고 이걸로 수능을 대체하자. 그래서 그 개발에 한 1조 몇천억을 쏟았어요. 그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근해증이 등장하더니 영어는 절대평가로 하는 순간 나한테 최악의 대통령이야, 근해증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영어가 상대평가일 때 학원계에서 수입 1등, 강좌 수 1등, 그러니까 학생 수 1등 인 사람은 대부분 영어였어요. 수학쌤이 탑이면, 수학쌤이 커피면 영어쌤은 TOP였다고. 당시에도 현우진 쌤 같은 수학쌤 많았어요. 신승범 쌤이라고 알아? 모르나? 한석원 쌤은 알잖아.
나라 나라 머리 머리. 그 말고도 되게 많았습니다. 나 때도 한성원 쌤 1타였는데. 너무 오래 계신데? 근데 그때 그 위에 김기훈 쌤이라고 계셨어. 수입 1등이었단 말이야. 지금의 손흥민 선수보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 근해증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그걸 보고 자랐는데. 근해증이 나와서 절대평가를 돌린 순간, 다 이렇게 된 거야. 너 지금 고3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토요일날 수업이니까. 저 토요일날 이제 논술 때문에, 논술한테 밀리고. 저 토요일날 과학 수업이 있어서 과학한테 밀리고. 제일 저 핫바지로 가가지고 영어가. 옛날에 영어가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를 알아서 펼치는 구조였는데. 지금 너네 내신을 하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나중에 수능에 가버리면. 그만둬야 돼, 이거. 농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리여리 썩여리가 등장해가지고 과학지문 내지 마라, 철학지문 내지 마라. 교과서에 나온 거 위주로 내라, 대신 어렵게 내라. 뭐 이상한 질문을 한 거지. 그 예전의 기조와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옛날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지문을 읽으면 이게 뭐야? 뭔 소리야? 근데 이게 답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게 뭔 소리지? 근데 답은 이거네. 근데 썩여리가 나온 순간 이걸 읽으면 이거 이런 글이구나. 이건가 보네. 어라? 잉?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 근데 요 기조였거든? 작년 수능까지도. 근데 작년 수능 이후에 갑자기 썩여리가 폭주해가지고 사라졌죠. 그래서 이번 육모에는 다시 좀 예전 스타일로 돌아가려는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잘못된 계산을 했는지 너무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근해증이 시작한 이래로 1등급 비율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평가원의 목표는 1등급을 10%로 맞추는 거였는데 이번 육모는 18%가 나왔습니다. 3등급 맞던 애들도 다 1등급 맞았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뭐 별거 아니네 한 다음에 칠모를 봤거든. 고3 애들은. 너 칠모 몇 점이야?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저 근데 육모는 1등급이에요. 다 그러면 안 된다. 쉬워도 어려워도 일관적인 점수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영어 공부 시간을 좀 줄여도 점수는 유지된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대입학 유형을 간략하게나 설명하고서 바로 1번을 할 건데 책으로 보면은 13페이지예요. 그때가 좋았지. 저 애초에 학원 강사가 꿈이었는데 그때 그런 영어쌤들 보면서 나도 메시처럼 돈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의 현우진 쌤이 될 줄 알았지. 그때 빨리 그걸 딱 해가지고 수학을 했어야 되는데 수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거지. 아무도 안 듣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저는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의 단락이라는 건 주장과 주제가 하나고요. 따라서 어떤 문장이 이해 안 되더라도 다른 문장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걸로. 흐름만 쭉 이어가면 돼. 번역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하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때 주장을 말하는 표현들을 기억해주면 훨씬 땡큐입니다. 해야 해, 그 다음 이거 해 라는 명령문. 중요해, 필수야. 너 공부 안 하면 네 인생 망한다 라는 건 뒤집으면 공부하면 성공한다죠. 이런 건 주장을 암시합니다. 도치는 애초에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고요. 이때 강조도 강조니까 중요한 거고 질문하고 답하면 사랑이란 뭘까? 할 때 그건 사랑에 대해 쓰고 싶은 거죠. 사랑이 주제. 답에 내 생각에 사랑이란 마약이야. 그럼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주자. 사랑은 마약이지. 나도 어렸을 때부터 마약 검사했으면 집에 갔어. 집에 가? 잡혀갔어. 좀 썩렬이 옆방에 있을 거야. 갑자기 누가 여기서 욕을 하는 소리가
실제 마약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다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제가 초등학생 때. 그리고 중1, 중2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항상 있었어요. 가만두지 않았지. 6번 연결사나 접속사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로 방향 바꾸거나 즉 다시 말하면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는 거고 그러므로 하면 최종 결론을 얘기하는 거고 더비더비는 작가의 주장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뒷페이지. 글의 구조로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죠. 실험 및 연구가 등장하면 결과 결론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나 대조 실험한다면 변수가 하나인데 그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개의 소재가 나오면 반드시 비교 대조합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원인이나 해결책이 등장하는데 그게 주장이겠죠. 묘사나 열거, 막 나열할 거면 시작할 때 주제를 말해주고 하거나 끝날 때 정리할 때 말해줘요. 예시는 어차피 앞문장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이해했으면 뒤에 건 빠르게 읽으면 되고 앞에 거 이해 안 되면 뒤에 예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시가 similarity, 비슷하게도 유사하게도가 나오면 같은 예시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해해도 다 이해한 거고요. On the contrary, 정반대로의 예시가 나오면 차이점에 집중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습관이 나오면 그걸 비판하려고 쓴 거겠죠. 그리고 이건 구문적인 건데 동격이나 괄호괄호 안에 있는 건 이해 못해도요. 주장 찾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읽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땡길 수 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잠깐만 나 좀 봐봐. 글을 읽을 때 웬만하면 빠르게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지 하나씩 번역하면 안 돼. 시간 아까워. 블라블라블라블라한 교수가 블라블라블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라블라한 실험을 했다면 실험을 했다야. 뭐에 대해 실험했다고 그 교수가 뭔지 뭐가 중요하고 어디서 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냥 얘가 뭔 실험했다고야. 빠르게 정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미추로는 앞에 20번과 뒤에는 22번 이렇게 배치가 되죠. 여기에 배치되는데 얘는 요지 찾기고 얘는 주장 찾기야. 얘를 여기다 배치한 건 똑같이 주장 찾으라는 거예요. 얘도 그냥 밑줄 친 표현. 너 아까 하품해가지고 얘도 하품하잖아. 하품은 전염성이 있어. 이거 미러 뉴런 때문에. 유튜브 쇼츠에 보면 한 남자가 성형해가지고 1000만 된 거 있어. 조회수. 성형하기 전에 쇼츠가 있고 수술한 다음에 여기 이제 다 부어가지고 붕대 감고 너무 아파요 이러고 있어. 그래 2달 정도 지나니까 자리에 잡았거든. 그냥 아이돌처럼 생겨졌어. 엄청 잘생겨졌어. 저 누구죠? 소다파 부른 애들 누구지? 마이리스 소다파 걔네처럼 생겨졌어. 환원의 문을 열고 나온 거지. 그걸 보고 나도 진작 할 거야. 난 내 얼굴에 불만은 없지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얼굴이 차은우라면 그냥 내가 이상한 거 가르쳐도 여기 지금 여자애들 앉아있고 난리 났어. 그래서 마이리스 소다파 이렇게 한번 해주면 깨르르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 다음 시간부터 숙제 안 하면 여기 못 들어와. 애들이 다 숙제해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더 운동해서 마동석처럼 몸을 키웠거나 숙제 안 하면 터트려버리게. 아무튼 주장을 찾는 겁니다. 그냥 밑줄이 있는 표현을 몰라도요 주장을 찾으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주장과 밑줄이 있는 문장 사이의 문맥을 봐야 돼.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다면 그냥 보기와 지문의 내용을 하나씩 일치불일치 해보면 남는 게 생겨요. 그럼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가보면 어휘추론하는 거 30번. 얘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그 문맥이라는 게 제일 큰 포인트야.
문맥은 그 문장 자체의 앞뒷 문장의 소재와 방향으로 줍니다. 심지어 연결사로 주고 이유로 주고 결과로 주고 다 줘요. 안 주는 경우는 주장을 찾아서 주장까지 대조해 봐야 돼. 근데 내가 문제를 푸는데 1번 밑줄의 단어를 모르겠어, 뜻을. 그럼 괜찮아. 나머지 보고 나머지가 맞으면 그게 답이겠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1번도 모르겠는데 4번도 모르겠어. 5번도 모르겠어. 그럼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냥 못 푸는 거야, 그거는. 근데 2, 4번 중에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풀지. 그럴 확률은 윤석열이 풀려나서 다시 대통령이 될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윤석열 지지하시는 저 누구지? 전한길 강사가 다시 복귀해서 다시 1타가 되는 그 정도의 확률? 43페이지. 1번이 올해 육모였고, 기출이라는 건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너네 때도 낼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가야 된다. 얘를 지금부터 풀이하겠어요. 풀이할 때는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대로 넘어갑니다. 해석이라는 건 번역이 아니고 이해라고 그랬어. 첫 줄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주장을 찾아볼게. Basing your self-worth on climbing performance. 기초하는 거, 너의 자기 가치를 클라이밍 수행에, 이 클라이밍이 진짜 등산인 건지 아니면 어디를 오르는 상승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클라이밍 퍼포먼스에다 자기 가치를 기초한다라는 건 puts you, 너를 두는 겁니다. at the whim, 아래쪽에 있죠? of external factors. external은 외부에지, 외부에. 외부의 요소에 있는 변덕에다가 너를 두는 거래. These factors may be random and misleading. 이러한 요소들은요, 무작위일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미스니까. Comparison is one source of illusion. 비교라는 건 착각의 하나의 소스죠. Perhaps you felt that. 아마 너 느낄 수도 있는데 you performed well. 너 되게 잘했대요. On a certain climb. 어떤 climb에 because your partner was having an off day. 왜냐하면 파트너가 그날 쉬어버렸거든. off day. And found climbing very difficult. 생각했거든. 클라이밍이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너 되게 잘했대. 왜냐하면 파트너가 안 했어. You fou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and concluded that. 너는 발견한 거죠. 약간 어렵고 그리고 결론 졌대요. You were climbing quite well. 꽤 잘했다고. When in fact you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근데 너 사실은 평소보다 잘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비교하는 예시지. 얘가 안 해가지고 내가 더 잘했다고 느낀대. 평소보다 잘한 것도 없는데. Or your partner was at the top of his game. 파트너가요, 게임의 탑이 돼버렸어요. You felt weak. 너는 약하게 느껴. In comparison, 비교해보면. When in fact, objectively, you put in a very strong performance. 사실은 객관적으로도 되게 잘했대요. 네가 잘했는데도 그 애가 너무 잘하니까 네가 약하다고 느낀대. 다 비교 얘기네. Environmental factors may be involved. 환경적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죠. Perhaps you master. 아마 너 숙달했을 수도 있지. Your day's objective. 그날의 목표를요. Due to especially favorable conditions. 뭐 좀 좋은 조건 때문에. Such as low humidity. 아래쪽에 있습니다. 낮은 습도 같은. When in fact, you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실제로는 실제 잘한 것도 없어. 그냥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 뿐. In all these cases. 자, 이렇게 앞에 예시를 쭉 나열하면 앞이거나 뒤에 정리해준다. 이 모든 경우 the good or bad feelings you have. 좋거나 나쁜 느낌 네가 가진 거 are not based on something. 이런 거에 기초한 거 아니잖아요. You can take credit for. 너가 신용을 둘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If the performances boost your self-worth. 만약 수행이라는 게 너의 자기 가치를 높인다면 the boost, 그 높아진 건 허구에 기초한 겁니다. 그 높아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밑줄에서 세 줄 위 in all these cases부터 형하면 쫙 끝날 때까지. 너가 갖고 있는 좋거나 나쁜 느낌이라는 거 네가 믿을 수 있는 거에 기초한 게 아니고 그 자존감 올린 거잖아. 그거 그냥 옆에 애가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맞죠? 실제로 넌 잘했는데 옆에 애가 잘했어? 그래도 못했다고 느끼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문맥으로 보자면 그렇게 자존감이 올라간 게 허구에 기초한 거를 찾는 거잖아.
자존감이 올라간 거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1번. 자기 성장의 인식이라는 건 very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탈락.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양해지는 거지. 사람마다 얘는 저렇고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가 아닙니다. 2번. 너의 자신감이라는 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탈락. 밑줄의 의미가 그런 거 전혀 아니죠. 3번. 너가 갖고 있는 자신감은 너의 성취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문맥이랑 딱 떨어지긴 하네. 그 직전 문장에도 너가 신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 4번. 수행 비교라는 거 파트너랑 그건 demotivating. 아니 수행을 비교해서 자신감이 올라간 거 있잖아. 그게 허구에 기초한 거라. 이 문맥을 잘 봐야 돼. 파트너랑 비교한 게 동기를 떨어뜨림이 다가 아니고 파트너가 비교하는 게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동기를 올리고 떨어뜨린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4번은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린 겁니다. 4번이 전형적인 낚시보기. 5번 야심찬 목표라는 건 너가 수행을 향상시키는 걸 돕습니다. 야심찬 목표가 없어요. 그거 읽다 보니까 이 클라이밍은 등산 얘기네 이거. 맞죠?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오른쪽에 가장 중요한 건 문맥이야 문맥. 물론 주장도 찾긴 해야 되지만 문맥이 제일 중요해. 밑줄 자체가 허구에 기초한 거다. 좀 부정적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때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밑줄의 의미가 다른 사람과의 수행의 비교라는 건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조건. 밑줄에 있는 문장의 앞에 조건이 수행이 너의 자신감을 올렸을 때 그럴 때 밑줄인 거잖아. 맞죠? 이 문맥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동기를 올린다 떨어뜨린다 자체가 없어요. 이 글에. 쌤 약하게 느낀다. 이게 동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확하게 동기가 오른다 떨어진다 말은 없거든. 항상 객관적 추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장은 어딨냐면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가 주장이야. 첫 줄에 basing부터 세 번째 줄에 comparison 얘기할 때까지. 그리고 중간은 다 예시예요. 이게 전형적인 앞에 주장, 뒤에 결론. 이런 글이네. 평가원은 이런 글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분명하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서 뒤에 해석도 해보자. 내가 암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 자전거를 타려면 효진아 자전거 균형을 잡으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 너가 자전거가 없어. 그럼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렇게 푸는 거고 저렇게 푸는 거라 얘기해 줘도 내가 단어를 모르고 해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나는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 구문 강의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구문 강의 100날 들어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해석이 안 늘어. 나는 안 해봤겠니? 나도 해봤어. 안 늘어. 언제 제일 늘었냐? 내가 직접 해봤을 때 제일 많이 늘어. 직접. 아예 한글 해석 안 보고 직접 영어로 그냥. 그 다음 나중에 내가 의미하는 거랑 얼추 비슷한 말이네. 맞춰가면서 느는 겁니다. 해석이 잘 돼야 돼. 1번부터 해볼게. 나는 한글로 할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기 가치를 기초한다라는 것, 등반 수행에. 그건 너를 외부 요소에 변덕에 두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 등산 잘하는 거를 거기다가 자기 가치를 넣어버리잖아? 근데 그건 외부 요소에 두는 거거든? 2번, 이러한 요인들은 무작위고 잘못된 걸 수 있어요. 3번, 비교가 착각의 하나의 원천입니다. 4번, 아마 너는 느낄 거야. 너 되게 잘했다고. 특정한 등산을. 왜냐면 파트너가 그날 쉬었고요. 파트너가 등반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find는 오형식으로 생각하다 뜻이 있습니다. 5번, 너는 생각했어. 그거 오직 약간 어렵고 결론 지었죠. 너가 등산 꽤 잘했다고. 실제로 너는 더 잘한 것도 없어요. 평소보다. 6번, 이제 반대 예시. 혹은 너의 파트너가 게임의 탑이야. 기량이 최고예요. 7번, 너는 약하다고 느껴 비교해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너 아주 강한 수행을 했을 때도. 8번, 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 9번, 아마도 너는 숙달했을 수 있거든. 너의 그날의 목표를, 듀투는 때문에, 특히나 우호적인 조건들 때문에.
낮은 습도 같은. 실제로 너가 등산을 잘하지도 못했어요. 특히나 더 잘. 10번 이 모든 경우에 좋거나 나쁜 느낌 있잖아요. 너가 가진. 기초한 거 아닙니다. 너가 공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것에. 그러니까 네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고. 11번 그 수행이라는 게 너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면 그 향상이라는 건 허구에 기초한 것이죠. 이 글은 전형적으로 앞에 주장 주고 뒤에 정리하는 거야. 중간에 다 예시고. 뭐야 이거? 앞에 목이 날아가는데 바로 잡았어. 살생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목인 다 죽여야지. 저는 기독교라서 모든 생명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기는 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모기도 수분을 한대. 피를 빠는데 왜 꽃에 갔다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전혀 모르겠네. 러브버그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긴 하죠. 러브버그가 벌꿀의 역할을 대신한다네. 그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분을 한대요 얘네가. 그러니까 생태계는 좋대. 나한테는 안 좋은데? 2번에 빈칸을 하기 전 빈칸 풀이를 짧게만 정리하고 할 거라 앞에 25페이지 봐봐. 하란 대로 하려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득을 좀 해봐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모든 건 시간 때문인 거야. 지금 당장 수능 시험지를 줘요. 내년 11월 14일 날 요걸로 보겠습니다. 하면 다 맞을 수 있어 없어? 다 맞을 수 있어. 심지어 내년 11월 14일 날 제출하세요. 하면 풀어서 가면 되잖아. 물론 우린 지금부터 안 풀자. 내년 10월쯤부터 풀겠지. 인간은 미루는 존재니까. 그래도 문제를 미리 보잖아. 너는 기사 봤어? 익산인가? 그 학생 중 한 명이 과외받던 선생이 자기가 간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오면서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시험지 유출을 했어 계속. 엄마가 뭐 몇백만 원씩 줬었대. 그래서 늘 시험 문제를 보고 갔던 거야. 이번 기말고사 때도 유출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경보장치가 고장내 있었대요. 그래서 행정실장 도움을 받아서 열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보가 울린 거야. 고장났었는데. 그래서 후다닥 도망갔는데 걸렸죠. CCTV로 찾아서. 그래서 유출을 못한 거야. 근데 그건 수사 중인데 기말은 본 거예요. 근데 걔 항상 전교 1등이었대 그 아이가.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랬대요. 나 이것도 좀 이상한데 하나는 왜 틀린 거야?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랬대. 수학을. 근데 이번에 그 유출을 못한 채로 본 거야. 40점 맞았어.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 틀렸구나. 갖다 줘도 못 외운 겁니다. 미리 유출을 해서 갖다 줘도 1번에 2번? 3번에 3번? 이걸 못 외운 거야. 아니면 이미 풀어보고 가잖아. 그래도 하나를 틀린 거야. 뭐 아무튼 걸려가지고 다 0점 처리되고 퇴학 처리 당했죠. 그게 뭐야? 그래봤자 걔 수능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잖아. 뭔 말이냐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안 남잖아요. 그거 범법행위야. 범죄행위라고. 근데 안 남아. 나중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민영아 나 사실 어렸을 때 시험지 유출했었어. 그래서 나 퇴학당했잖아.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미 애도 둘이나 낳았어. 너도 공부 잘했는데 애가 너무 이상해. 2 더하기 3을 계속 6이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와이프한테 물었더니 와이프가 내가 유출했었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미 늦었죠. 어쩔 수 없죠. 뭐. 차은우가 효진아 시험지 말도 안 되지만 시험지 유출했었대. 괜찮아? 안 괜찮아? 왜 안 괜찮아? 그럼 차은우가 차 타고 가다가 담배를 바닥에 버려. 그것도 범법행위잖아. 그럼 괜찮아 안 괜찮아? 근데 갑자기 네가 안 괜찮을 때 내려서 다시 주워. 그럼 괜찮아? 네. 그럼 너 없을 때 계속 버려. 괜찮아요?
어이, 시간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성경 진짜 갈걸. 시간 때문에 말하는 거야. 제발 빈칸부터 읽어. 뭘 찾아야 될지는 정리하고 가. 빈칸은 중요한 데 뚫기 때문에 빈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장에 써있는 다른 말도 중요해. 그럼 이게 어딘가에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써있거나 비슷하게 써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그걸 읽으면서 주장도 찾아보세요. 어차피 얘랑 관련 있는 게 나올 거니까. 이 사람 이걸 왜 썼지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일치불일치로 풀면 돼. 이 내용 있어? 내비둬. 없어? 제껴. 하나 남으면 그게 답이야. 근데 두 개 남잖아? 그럼 다시 일로 가야 돼. 이거 왜 썼지, 이 사람? 이 둘 중에 뭐가 좀 더 이 사람이 쓰고자 하는 말이랑 비슷하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풀 거고, 거기 써 있는 거는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2번을 풀 건데, 2번을 하기 전에, 이건 적지는 마시고 들어봐봐. 순서는 정해줄게. 빈칸이 위치가 좀 크게 보면 4가지라 볼 수 있거든? 그 순서대로 시간을 좀 줄이자고, 시간. 빈칸이 첫 줄에 위치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어. 얘를 읽고, 그 다음 그냥 아래로 가는 거야. 이거 주제문이거든? 주장 찾으면 돼. 빈칸이 초중반부, 중반부, 중후반부. 통틀어서 그냥 중반부로 할게. 얘를 읽고, 뒤에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 위로 가세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하죠? 요렇게 읽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 훨씬 편해. 빈칸이 마지막 줄에 위치한 경우 있거든? 그럼 얘를 읽어. 그 다음 빈칸 직접 문장을 읽어봐. 문맥을 보려고. 여기 읽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위로 가면 되지. 손해볼 게 없잖아. 여기서부터 읽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읽던 시간은 얼추 비슷하거든. 손해볼 게 없어. 근데 시간을 줄일 기회를 갖게 되지 않니? 빈칸이 있고 마지막 문장 하나가 더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때 빈칸 읽고 다음 문장 보세요. 얘랑 똑같죠?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그게 아니면 위로 가면 되지. 손해볼 게 없는 싸움인 거다. 이 방식대로 2번을 그대로 해줄게. 2번 봐봐. 빈칸부터 읽어서 목표를 잡을게. 빈칸의 두 줄 위에 오른쪽. For a brief moment. 뭐 순간에 the trade-off can be worthwhile. 트레이드-오프라는 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but 앞에 잘라봐. 그럼 뒤에는 안 좋은 얘기인가 보다. 앞엔 좋은 얘기니까. When we blank,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자, 여기 형광펜.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아, 페이지? 페이지로는 49페이지. but부터니까 방향은 바뀌었고, 우리가 빈칸이면 신호나 단서를 놓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방향은. 이런 게 목표인 거야. 그 아래쪽에 빈칸의 목표를 잡아보세요. 이런 게 목표인 거야. 우리가 뭐 하면 안 좋은 거야. 그럼 읽으면서 우리가 뭐 하면 안 좋은지를 찾으면 되거나 우리가 뭐 하면 좋은지를 찾으면 된다.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근데 순서는 뒤를 먼저 봐야 돼. 빈칸 바로 뒤입니다. 위에다 색 묻히세요. 그게 제 진술이죠. 똑같이 써있잖아. We get locked. 우리 갇혔거든요. on one path. Without being able to step back. 돌아갈 수도 없고 and see a better route. 더 좋은 루트도 볼 수가 없고 그냥 안 좋은 거지. 조건은 없네. 그냥 안 좋은 거야. When we are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자, 이건 조건이죠. When we are 할 때 이게 우리가 찾는 when we랑 똑같잖아. 우리가 갇혀 있을 때 narrowed니까 좁게 in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좁게 갇혀 있을 때 accidents go up 사고가 일어나면 안 좋은 거 and performance drops 수행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죠. 자, 이 문제 형광펜 쫙. When we are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자, 우리가 찾는 게 조건인데 거기 나와 있어. 우리가 너무나 좁게 갇혀 있을 때 오랫동안 그 결과가 안 좋은 거야,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수행은 떨어지고. 그럼 나봐봐. 한 단락이 어차피 주장 하나잖아. 단서랑 신호를 놓치는 건 안 좋은 거고 그러면 수행이 떨어지겠지. 얘랑 비슷한 말이야. 그러면 얘랑 비슷한 말 여기 들어가면 끝나겠네. 어차피 하나의 글인 거고
방향을 바꾸는 말도 없이 그대로 왔으니까. 오랫동안 좁게 갇혀 있는, 뭐 이런 거 찾으면 되겠다. 보기 중에. 1번, 방해받을 때 너무나 많은 소스들에 의해. 2번, 너무나 많이 의존할 때 디지털 장비에. 3번, 무작위로 바꿀 때. 1, 4일을. 4번, 그 zoom in. 제시 노래 아나? zoom in, zoom out. 나 봐봐. zoom in 할 때 손이 좁아지죠? 뭔가 비슷한 느낌 아닌가? zoom in. for too long도 있어. 너무 오랫동안 zoomed in 될 때. 뭔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4번일 것 같아. 5번, 느낌을 통제하는 거 실패할 때 그냥 4번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그냥 4번. 이게 올해 용모 중에 빈칸 중에 오답률이 제일 높았다. 근데 이 정도인 거야. 내가 이 방식에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잖아, 그냥. 실제 육모에 나온 거고 늘 똑같이 가르친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풀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좀 쫄려. 사실 쫄릴 이유가 없어. 그냥 배점 몇 점이야 이거 봐봐. 3점이야? 봐봐봐. 3점 표시가 없는데 이거 배점 몇 점이야? 2점이야 2점. 이렇게 하면 쫄릴 이유가 없어. 100%야 이거는. 그냥 시간을 줄이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내가 쫄릴 수도 있죠. 그럼 쫄리면 확인차 읽으면 돼. 확인차 읽는 건 빨리 읽으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니까. 빈칸, 현관펜 친 거 뒷부분. We miss hearing alarms. 뭐 경고음 듣는 걸 놓친대요. 그럼 그냥 안 좋은 얘기죠. 첫 줄 가볼까? When we narrow. 우리가 좁을 때 We are redirecting all of our computing power to the handful of processes that matter. 우리가 redirecting 합니다. 모든 컴퓨팅 파워를 어떤 과정에 중요한. It's as if to help with our slow Wi-Fi. 느린 와이파이를 돕기 위해 we disconnect our phone and tablet. 뭐 전화기 연결 끊어버리고. Just so that our video conference call won't lag. 그래서 화상회의가 지체되지 않도록. Narrowing also helps 보여요? 그럼 narrowing이 좋은 건데? narrowing은 또한 도와줍니다. 목표의 attainment를. It cuts out all of the other distractions. 다른 거 잘라버리고 and places the most important goal front and center. 중요한 목표를 앞에 두나 보지? When we home in, 우리가 홈인할 때 we increase motivation and intensity. 동기적인 강도를 증가시키고 reinforcing that what's in front of us. 강화하죠. 우리 앞에 있는 게 is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다. For a brief moment, 잠깐 동안은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 앞에는 다 좋은 얘기야. 그러나 빈칸일 땐 안 좋은 거. 앞에 거 읽어봤자 큰 도움도 안 되네요. narrowing 하는 게 좋은 거. 그러나 뒤에는 안 좋은 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는 것보다 그냥 중간 뒤를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재진술. 적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 방향도 주면서. 이거 넣으면 돼 그냥.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냥 기출마다 이게 거의 다 돼. 쌤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앞에 읽으면 되지.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잖아. 나중에 일을 하건 공부 똑같아. 공부하건 일을 하건 내가 어떤 시간을 쓸 때 있잖아. 생길 손실,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손실보다 이득이 많으면 이득이 많은 걸 선택하는 거야. 근데 손실도 이만큼, 이득도 이만큼 1대1 비율이 될 때 있어. 그때가 어려운 거지. 그런 선택이 어려운 거잖아. 이거 할 때 저거 하는 게 나한테 비슷한 피해를 줄 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기회비용이 적으면 당연히 손실은 적고 이득이 크면 이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로또를 사는 거잖아. 적은 돈을 샀는데 내가 잃어버리는 돈이 뭐 몇천 원. 사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야. 기부하는 거니까. 몇천 원이지만 당첨되면 몇 억을 받잖아요. 그 로또를 사는 거거든. 잠깐만. 도박도 같은 거 아닌가? 스포츠 토토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뒤에 넘어가 보자. 여성분들, 남자들이 멍청해 보이지만 남자들 그런 계산 엄청 빨라. 내가 관심이 없는 여자를 절대 집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간 쓰지 않아. 그 시간에 롤하고 배그하는 게 헐나 나한테. 내가 관심이 없는 여자애가 불러서 밥 먹자고 나가자면
진짜로 배가 고픈 게 아니면 안 나갑니다. 진짜로 배가 고파도 집에서 라면 먹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런 남자가 갑자기 너한테 밥 먹자고 하고 너를 집에 데려다 주고 한다. 희수야. 대학 갔는데 선배가. 너는 그 선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선배랑 너랑 하필이면 집 방향이 같아서 지하철 맨날 같이 타고 가. 그리고 니네 아파트 단지는 저쪽인데 선배는 저쪽인데 계속 데려다 주는데. 그건 시그널이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 빨리 도망쳐야 된다. 후추 스프레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죠. 선배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렇게 희수 후배 하는 순간 아니면 테이저건. 잠깐만. 테이저건 있으면은 누구랑 사귈 수, 아무랑도 사귈 수 있는 거 아니야? 차은우 팬사인회 가서 차은우 사인 받고 이렇게 악수 한번 할 때 테이저 납치해서. 1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좁을 때니까 내려오는 형용사로 좁은, 동사로 좁아지다, 집중하다 뜻이 있습니다. 이 인식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재조정해요. 재지시해요. 모든 우리의 연산하는 힘을 handful of가 한 줌에, 그러니까 몇 개의 과정에다가 중요한, 그게 집중이죠. 몇 개에만 집중하는 거지. 2번, 그건 마치 우리 느린 와이파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전화기와 태블릿의 연결을 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화상회의가 지체되지 않도록 와이파이 하나에다가 여러 명이 다 같이 하면 느려지죠. 다 끊어버리는 거. 집중 얘기입니다. 집중.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3번. 집중이라는 건 또한 목표를 달성, attainment,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돼요. 4번. 집중이라는 건 모든 다른 방해물들을 끊어버리고요. places가 동사입니다. 더 버려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앞과 중심에. 5번. 우리가 호민할 때, 호민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우리는 동기적인 강도를 증가시키고 강화하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이라고. 6번. 잠깐의 순간 동안은 그 거래가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zoomed in도 집중하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집중으로 남아있을 땐 우리는 신호와 단서를 놓치기 시작해요. 여기부터 부정적 얘기. 7번.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하나의 경로에만. 뒤로 가지도 못하고 더 나은 경로를 보지도 못하면서. 8번. 우리가 집중한 채로 갇혀 있죠. 너무 오랫동안. 그럴 때 사고는 더 일어나고 수행은 떨어집니다. 9번. 우리는 경고를 듣는 걸 놓쳐버려요. 신호를 보내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집중에 좋은 점, 6번부터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면 생기는 안 좋은 점 얘기해요. 글은 반으로 나눌 수 있어. 방금 한 방법 그대로 쉬었다가 3번도 해볼게. 나중에 10년만 지나도 고등학교끼리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작년에도 서울시에 있는 저 도곡동이었나? 거기 고등학교가 사라졌거든. 아, 도곡동이 아니지. 미안해요. 저쪽 도봉구. 도봉구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 사라졌어. 인원수가 점점 떨어지니까. 너네 몇 명이야? 30 몇만 명 되나? 같은 학년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 보면 아는데 몇 명이 봤는지? 뭐래? 우리 때의 절반입니다. 우리 때 절반. 나 때는 60 몇만 명, 재수생 포함하면 8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때 상위 5%랑 너네 때 상위 5%랑 많이 달라. 그리고 우리 때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재수학원 가면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의대 가려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은 다 교대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시켜줘도 안 하잖아. 초등학교 교사.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니까. 교대 지금 미달라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 재작년인가? 그때 서희초였나? 그때 이런 교대가 인기가 없어. 예전에는 그 결혼의 디오 이런 데도 초등학교 교사가 등급이 높았거든. 남자건 여자건. 지금 등급이 낮아요. 46만 명이래 너네? 너네 꽤 많네. 남성분들 언젠가 북한이 사라지거나 뭔가 아무튼 이런 전쟁 이런 게 좀 사라져줘야.
이거 군대도 좀 모병제로 바꾸지, 미국처럼. 진짜 이 황금 같은 나이에. 초딩 때는 군인 아저씨 이렇게 편지 쓰지, 뭐. 아저씨가 아니야, 청년이야. 20살 이럴 때 온 애들도 있어, 대학 안 가고. 애기야, 애기. 나도 끌려갔다 왔지만. 남자분들 잘 들어라. 합법적으로 도망가는 방법 얘기해줄게. 내 친구가 썼던 방법인데 시간 지났으니까 걔는 안 걸릴 거야. 수능을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도피 유학 갔어. 호주로. 근데 그 신검을 받고 유학 가려면 병무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 좀 골치 아파요. 그 받아가지고 호주로 유학을 갔어. 그럼 만 30세 이전엔 돌아와가지고 병역 의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녀석이 거기서 다니다가 거기서 취직한 거야, 호주에서. 그리고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안 돌아왔어. 그리고 만 30세가 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개놈이지. 나는 끌려고 떴는데, 씨. 그 국회의원 급성 간염 이런 걸로 군대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같은 일반인은 급성 간염이면 가라고 그래요. 심지어 탈모와도 가라고 하는데. 탈모면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군대 가면 관리를 못해. 탈모인데 군대 갔다 오면 대머리 돼. 그럼 인생 망치는 거야. 아닌가? 나중에 군대도 복지가 늘어나가지고 머리도 심어주나 혹시? 모르겠어. 아휴. 너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이 추워 하면 이제 고3이야. 너는 깜짝 놀랐는데 그 카톡에 생일이면 뜨잖아. 근데 내가 몇 년 전 제사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내 제자 출신이야. 걔가 진명이었나 명덕 외고였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걔가 생일이길래 걔 카톡을 눌렀어. 카톡 프로필에 학생들이랑 찍은 사진이 있는 거야. 쌤 감사해요 하면서. 교생 실습을 갔다 왔나 보죠? 그때 나랑 지금의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늙은 거지. 너네 좀 있으면 진짜 조금 있으면 진짜. 왜냐면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윤진이 요만할 때, 효진이 요만할 때가 엊그제 같거든. 초딩 때. 아빠 출근하는데 가지 말라고 울고 아빠 사랑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아빠한테 사랑한다 하나? 씨. 진짜 금방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산 시간이 현재 한 만으로 17년 정도 되죠. 17년, 18년. 부모랑 같이 산 시간보다 혼자 살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시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집에. 따로 살거든. 빈칸부터 읽어볼게. 빈칸이 마지막 줄이네요. 빈칸에서 4줄 위입니다. 오른쪽에 When in one of his novels, Evelyn Waugh says of a new character. 그의 소설 중 하나에서 에블린이 말을 했을 때 새로운 캐릭터에 that he had just a kind of appearance. 그는 외모의 종류를 가졌다. One would expect a young man of his type to have. 한 사람이 예측하기에 그런 종류의 어린 남자가 가졌을 만한 외모를 가졌다. And nothing else. 그리고 딴 건 없었대요. You still feel as if you blank. 넌 여전히 느끼거든. 마치 네가 빈칸인 것처럼. 한 번 더 할게 좀 길어서. 빈칸의 4줄 뒤 오른쪽입니다. 그의 소설 중에 하나에서 에블린이 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외모의 종류를 가졌는데 그냥 어린 남자가 가졌을 만한 기대하는 외모를 가졌대요. 그랬을 때 너는 여전히 빈칸처럼 느낀다. 그럼 앞엔 좀 길지만 조건이 뭐냐면 얘도 when으로 시작하니까 3번이죠. 캐릭터에 관해 말을 하는데 이 캐릭터의 외모가 그냥 기대할 만큼의 외모래요. 어린 남자. 라고 했을 때도 너는 이걸 빼먹었네. 여전히 빈칸을 느낀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종류의 외모야 라고 얘기해도 너는 여전히
그게 아닌 뭔가를 느끼나 보죠? 앞에 게 아닌 뭔가를 느끼나 봐. 빈칸의 직접 문장 좀 보자. 문맥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서 빈칸에서 5줄 위에 오른쪽입니다. Actually, it is a rather clever way. 똑똑한 방법입니다. Out of an intractable problem. 문제에서. 자, 뭔 소리인지 하나도 없고 첫 줄로 가지 뭐. Writers often give us the impression. 작가는 종종 우리한테 인상을 주거든요. That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그들의 얼굴을 설명을 했다고. 묘사를 했다고. Of their characters의 세모. 재진술. 작가가 우리한테 준 인상은 뭐냐면 걔네들이 캐릭터의 얼굴을 설명한 것 같은 인상을 준대. When in fact, they have simply given you. 사실은 그들이 너네한테 준 건 an outline to fill in. 채워야 할 개요일 때. 그러니까 뭔가 개요만 줬는데 얼굴을 설명했다는 인상을 준답니다. Of Ash, the most important character의 세모 캐릭터. 가장 중요한 캐릭터래요. Herman Broch's masterpiece in Sleepwalkers에서 We learn only that he has big teeth. 우리는 오직 그가 큰 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Even so, we don't feel. 심지어 그래도 우린 느끼진 않거든요. As if his face is a dentate blankness. 마치 그의 얼굴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가 있는 blankness라고 느끼진 않아요. Most often, 종종 we mistake being told. 우리는 착각합니다. 실수합니다. 들은 것으로. What effect someone's appearance의 세모. 그 빈칸에 있었죠. 누군가의 외모가 갖는 어떤 효과가 for an account는 설명의 뜻이 있습니다. of that appearance, 그 외모의 설명인 것이라고 들었다고 착각을 한답니다. 자, 이 문제 현관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들은 것 같아. 그 사람의 외모가 주는 효과가 그 사람 외모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외모의 효과만 말했을 뿐인데. 그럼 이걸 빈칸에 대입하잖아.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어린 사람이 가졌을 만한 외모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 사람 외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착각해. 맞죠? 그리고 첫 줄에도 있었어. 첫 줄. 작가가 우리한테 주는 인상은 뭐냐면 얼굴을 묘사한 것 같은 인상을 준대. 실제로는 아웃라인만 줬는데. 결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가 얼굴을 설명했구나. 외모를 설명했구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다시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줄에 작가가 우리한테 인상을 주거든. 이 인상은 뭐냐면 얼굴을 묘사했네. 캐릭터에. 근데 실제로 작가는 아웃라인만 줬어요. 근데 우린 이렇게 하는 인상을 받고 두 번째는 작가가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외모가 주는 효과가 외모에 대한 설명이라고 본답니다. 근데 이거 착각하는 거야. 외모 설명을 받았다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건 그 사람의 캐릭터의 외모. 그러니까 외모는 어린애처럼 생겼어.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뭐라고 느끼냐면 얼굴 설명을 해줬구나.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해줬구나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냥. 외모에 설명을 해줬구나. 얼굴 묘사를 해줬구나. 뭐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다. 1번.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1번. have been told. 들은 것 같다.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1번인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들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겠죠. 2번. have become a member of his social group. 소셜 그룹의 X. 자,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의 사교적 그룹이란 얘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3번. 이미 아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야기해서. 전혀 모르죠. 이 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 외모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4번. have been given. 받았다. precise는 정확한 디테일을 받았다. 그의 행동에 관해. 4번은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려요. 정확한 디테일을 받은 건 맞아. 근데 외모에 관해서, 얼굴에 관해서. 그의 행동이 아닙니다. behavior의 X. 5번. 핵심적인 특징을 인식하는 것 같다. 그의 성격에. 이건 알 수가 없죠. 성격이 어떤지는. 그냥 얼굴 묘사한 것 같아. 외모의 설명을 들은 것 같아. 라는 말은 1번밖에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도 똑같은데
기억해야 할 점은 재진술이야, 재진술. 캐릭터, 어피어런스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 근거가 있어. 캐릭터 얼굴을 묘사한 것 같아.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좀 외우자. 어카운트가 기출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명사 뜻이 첫 번째가 계좌죠, 계좌. 어카운턴트가 회계사잖아. 근데 이 계좌란 뜻으로 나온 적은 없고 다 뭘로 나왔냐면 설명, 해명의 뜻으로 나왔거나 중요성의 뜻으로 나왔어요. 이거. 저는 10몇 년을 기출만 가르쳤고 제가 외워야 된다는 건 외워야 됩니다.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나온 게 아니어서. 어카운턴트가 회계사예요. 어카운트는 계좌 뜻도 있지만 설명, 중요성의 뜻이 있습니다. 됐죠? 넘어가 보자. 하나씩 해석해 볼게. 1번. 작가는 종종 우리한테 줍니다. 인상을. 그들이 묘사했다고 얼굴을. 그들의 캐릭터에. 실제로 그들은 단순히 너한테 채워야 될 개요만 줬을 텐데. 2번. 애쉬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데요. 허먼 브라치의 걸작인 그 몽유병자죠. 슬립워커즈에서. 우리는 오직 아는데 그가 큰 이가 있다라는 걸. 3번. 심지어 그래도 우리는 느끼진 않죠. 마치 그의 얼굴이 이만 있는 허공이라고 느끼진 않죠. 나 봐봐. 특정 캐릭터가 이가 크다라고 소설에서 묘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을 때 그냥 이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맞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순간 착각하게 돼. 이가 크다라는 게. 근데 이가 크다라는 건 꼭 앞니가 큰 건 아니잖아. 몰라. 4번. 종종 우리는 실수해요. 들은 것으로. 사람의 외모가 주는 효과를 그 사람의 외모의 설명이라고 들었다고 실수합니다. 5번. 시인인 이 멜림스의 충고가 있는데 Pendre non la chose, mais I felt quite 뭐 불어인 것 같아. Paint not the thing itself죠. 사물 그 자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물이 주는 효과를 그려야지. 라는 건 자신을 부인하는 법령처럼 들려요. 6번, 그러니까 5번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묘사는 안 하고 효과만 하면 이게 무슨 시야. 이렇게 될 수도 있대. 6번, 실제로 그것은 꽤나 똑똑한 방법이죠. 다루기 힘든, intractable, 다루기 힘든 문제에서 나오는 7번, 그의 소설 중에 하나인 에블린 웨이가 새로운 캐릭터를 말할 때 그는 그런 종류의 외모를 가졌는데 한 사람이 그런 종류의 어린 사람이 가졌을 만하다고 예상할 만한 외모를 가졌어. 그리고 다른 건 없어. 라고 할 때 너는 여전히 느껴. 마치 너가 들은 것처럼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됐나요? 넘어가자. 4번 하기 전에 앞에 장문법을 잠깐만 정리하고 할 거라 29페이지. 순서 삽입은 해석만 해서 푼다고 하면 해석을 엄청 잘하던가 그게 아닐 거라면 근거를 체크해서 푸는 게 낫다. 이게 퍼즐 맞추기 게임이야. 잠깐 나봐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거지. 그리고 A에 이렇게 발이 있는 거죠. B에 여기 몸통이 있는 거지. 다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만 있으면 이상한데. C에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코랑 입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몰라. 순서 맞추라고. 이 퍼즐놀이에요. 그럼 방법이 있는데 내가 어휘랑 구문이 되면 저거 찾아내서 맞추는 게 은근 재밌습니다. 왜냐면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데 맞추거든. 역으로 내가 어휘랑 구문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못 맞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을 고르는 거지. 뭐야 이거? 코, 입. 뭔가 그 시골에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제가 어제 그 수업 준비를 다 하고 새벽에 교재도 다 만들고 아 이제 좀 쉴까 해서 검은 사제들 알아? 넷플릭스에 있어. 강동원이랑 김유서 씨 나오는 거. 쟤는 극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때 재밌었어. 근데 새벽에 나 혼자 그거 틀었다가 초반에 시작하면 그 아크마 때문에 이렇게 막 바로 껐어. 개 무서워. 그 악마들이 대부분 동물한테 빙의한다고. 안양쳐 있는 너구리한테도 악마가 있을 수 있어. 개 무서워. 자, 이때 근거를 찾는 건 어떻게 찾느냐. 1번의 대명사의 수일치, 2번의 지시대명사, 3번의 지시형용사. 지시형용사가 진짜 개꿀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답을 찾는 경우 많습니다. 부정대명사는 하나 말하고 another 얘기하면 앞에 소재 얘기 안 해. some이 블라블라 얘기하고 others가 얘기하면 앞에 소재 얘기 안 해요. 소재가 넘어가는 표시고요. 관사는 똑같은 명사가 두 번 나올 때만 더 붙은 쪽이 뒤인 거죠. 다음 넘어가 봐봐. 30페이지에 보면 부사의 연결사는 글의 방향 흐름을 알려주는데 너무 좋습니다. 앞에 방향과 반대로 가면 but이나 however 거고 똑같은 얘기면 즉이나 다시 말해서일 거고 앞에랑 같은 얘기인데 소재가 구체적으로 되면 예를 들어올 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영어는 한 단락의 주제도 하나, 주장도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검은 사제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돼지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왜 했는지 추가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비슷한 소재가 나열돼 있어요. 도저히 안 되면 비슷한 것끼리 이어주면 답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소재의 지위라는 건 누가 먼저 나와야 되냐인데 일반적인 게 먼저 나와야 돼, 구체적인 게 먼저 나와야 돼. 보통 이런 거야. 그리고 읽는 순서는 그냥 지금 말할게. 책으로 안 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주어진 걸 읽고 소재 파악이야. 그 다음 B부터 읽으세요. B부터. 이어질 것 같아 혹은 잘 모르겠어 그냥 읽어. 그 다음에 C를 읽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B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를 잡아보세요.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A를 읽은 다음에 아이고 또 사네. A를 읽은 다음에 A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A가 먼저인가 혹은 A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 A가 먼저인가를 잡으면 돼. 근데 시작할 때 만약에 A가 B의 첫 줄에 위치하는데 여기 복수명사가 없어요. 그럼 이어질 수가 없잖아. 그럼 순서를 얘부터 읽고 여기로 가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얘 읽고 똑같이. 오해하면 안 된다. A로 시작될 수도 있다. A로 시작될 수도 있어. 그럼 답은 A, C, B밖에 없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빈도수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자야 모든 목표는. 얘 아니면 얘가 시작될 확률이 얘보다는 조금 높아요. 물론 독립시행이라 다 똑같지만 여태까지 나온 기출의 빈도수를 보자면 오해하면 안 돼. 너 수능 볼 때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근거만 찾으면 돼. 다만 순서는 이렇게 하자고. 정말 운이 좋으면 B가 첫 번째, C가 두 번째, A가 세 번째인 경우가 있거든. 그럼 개꿀. 근데 그렇게까지 안 돼도요. 다 안 읽고 찾는 경우 많습니다. 4번을 해볼게. 61페이지. 4번 주어진 글. A good example of chaos. 혼돈의 좋은 예시는 is the magnetic pendulum. 아래쪽에 있죠. 자석의 추래요. Sold as an executive toy. 장난감으로 팔리는 거래. It has 4 magnets. 자석은 4개야. Arranged in a square at the base. 바닥에 있나 보죠. And a pendulum. 추가 있는데 that swings back and forth between them. 와리가리 하면서 흔들리나 보다. B번 읽을게요. B번. Release the pendulum and note the magnets. 추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좌석을 노트해 보세요. That it visits. 그게 방문하는 and in what order. 어떤 순서로 가는가? If the pendulum is released from the same position a second time. 추가 놓아진다면 똑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로 The pattern of the movement may at first be the same. 움직임의 패턴은 처음에는 같을 수도 있지만 but soon it will become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질 거랍니다. In fact, the pattern of its movement is chaotic. 움직임의 패턴은요, 혼돈이 돼버려요. B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은 겁니다. C.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여지든지 간에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추를 시작하려고 똑같은 위치에서 it will visit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points. 그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거래요. On the two occasions. 자, 형광펜. On the two occasions 형광펜. 이렇게 하면 B와 C를 알게 됐다. 왜 알게 됐냐면 B의 세 번째 줄 얘도 형광펜. A second time. 두 번째로 C의 세 번째 줄 on the two occasion 여기. 나봐봐. 해봐봐. 두 번째로 놓아본다면 하고 두 번째라고 해야 얘가 그잖아 그 두 가지 오케이전을 몰라도 그 두 가지에서 뭐 한다고 얘기를 하지. 두 번째로 해봐야 그 두 가지 오케이전에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얘 때문에 B가 C보다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어져 해석이 되면 B에서 두 번째 똑같은 포지션을 내려놔봤자 달라진다고 하거든. C에서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여전히 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B 다음에 C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다음 C의 세 번째 줄이죠. 오른쪽에 Chaotic systems are generated by iteration. 혼돈 체계는 만들어지거든요. 반복에 의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뜻. Though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모든 반복이 혼돈을 이끌진 않지만 A번 좀 볼게. In order to produce chaos. 혼돈을 만들기 위해선 de-iteration의 형광펜 치고 영어는 같은 소재가 나오면 얘가 두 번째야. 얘보단. C가 나와야 A가 나오는 거야. 그럼 두 가지를 합치면 그냥 B, C, A잖아. 해서 소재로 끝나 그냥. 특히 관사로. 추가적으로 내용도 형광펜 들어볼래? 오케이. 이 에어컨을 켜면 눈이 시리지? 갈 때가 됐네. 다시 형광펜으로 C의 네 번째 줄의 오른쪽에 Though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형광펜 쳐보세요. 그러면 A의 첫 번째 문제 형광펜 쳐봐. 자, 그 내용도 딱 떨어져. C의 마지막에 모든 반복이 혼돈을 이끄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끄는 건 아니고 어떤 건 이끌고 어떤 건 안 이끄는 거잖아. 근데 A의 첫 줄은 혼돈을 만들려면 iteration은 반드시 non-linear system 안에 있어야 된대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럴 때만 혼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C의 마지막이 A의 첫 줄로 이어지고요. 소재적으로도 iteration이 C의 마지막에 있고 A의 초반부에 de-iteration이라고 반복해주죠. 그걸로 이어져야 돼.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소재. 그리고 관사. 해석하기 전에 이 설명을 드리면 내용 금방 이해한다. 아래쪽에 정사각형 판이 있고 자석이 4개 있는 거야. 그 다음 위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추가 달려 있어. 이렇게 추를 일로 당겼다가 놓잖아? 그럼 이렇게 가다가도 얘가 이렇게도 가고 막 하거든. 그 얘를 똑같은 데서 위치해 놓으면 첫 번째 똑같이 얘로 가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가요. 지 맘대로 해 이렇게. 자전 운동을 하죠. 띡띡띡 하는 거. 이런 거 애들이 갖고 노는 건 아니고 그 데스크에 데코용으로 사무실에 여기 이렇게 써 있어. Executive Toy라고. 그 피아노 칠 때 메트로놈처럼 그냥 갖다 놓는 거야. 왜냐면 그 인간의 심리 중에 저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좀 안정적인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잠깐만 이거 혼돈 아닌가? 혼돈을 일으키고 싶나 보지?
뒤에 넘어가서 해석해 볼게요. 자, 저는 한글로 할게. 1번. 좋은 예시 혼돈해. 그건 자기 진자라고 합니다. 자기 진자예요. 팔리는 사무용 장난감으로. 2번. 그건 4개의 자석을 갖고 있죠. 배열된 채로 4개의 자석이 배열되게 되어 있대요. 정사각형의 바닥에. 그리고 추가 있는데요. 앞뒤로 흔들리는 그 자석들 사이를. 3번. 추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주목해 보세요. 자석에. 추가 방문하는 어떤 순서로. 4번. 추가 놓아진다면 똑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로. 움직임의 패턴은 처음에는 같을 수는 있겠지만 곧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5번. 실제로 움직임의 패턴은 혼돈인데요. 6번.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추를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추는 전적으로 다른 지점에 방문하게 될 겁니다. 두 경우 다. 7번. 혼돈체계라는 건 만들어지거든 반복에 의해. 모든 반복이 혼돈을 이끌진 않지만. 8번. 혼돈을 만들기 위해선 반복이라는 것은 비선형적 체계라 불리는 것 안에 있어야 됩니다. 리니어가 선에, non-linear 비선형적. 리니어의 L-I-N이가 라인이죠, 라인. 9번. 모든 비선형적 체계가 혼돈인 건 아니에요. 노을 때문에 부정이고. 그렇게 되려면, 즉 혼돈이 되려면 그들은 밀려나가야 됩니다. 어떤 지점 이상으로. 그게 bifurcation, 분기라고 불리는, 분기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분기점 이상으로 밀려나가야 돼. 10번. 그 지점 전까지,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진 걔네들은 꽤 질서정연한 패션이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분기점을 넘어가기 전까진 질서, 분기점을 오버해버리면 무질서. 이거 저거 얘기하나 보다. 엔트로피 같은 거 얘기하나 보다. 모였다가 막 분산하는 거. 몰라? 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어가지고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약을 받으러 안과에 가는데 안과에 가면 항상 기초검사를 하거든? 근데 그 간호사가 어제가 아닌가 엊그젠가? 뒷박치겠어 진짜. 그 안압검사하고 이렇게 바람 쏘는 거? 초점검사하는 거 할 때 웬만하면 다 닦아줘요. 턱 대고 이마를 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알코올솜으로 닦아줘. 여기 대시면 됩니다. 나 안 닦아주더라고. 나 피부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데 시력 검사를 하는데 시력 검사 이렇게 크게 7, 6, 5, 3, 7, 6 뭐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야. 제가 안경을 벗고 하면 잘 안 보여요. 제 근시가 있어가지고 한 0.23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왼쪽 눈 가리세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런데 3, 7, 6 하고 아래 거는 안 보여요. 네, 오른쪽 가려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가렸어. 6, 7, 3. 네, 됐습니다. 뭐가 됐는데? 아니, 방금 물어본 걸 또 물어보면 어떻게 역순으로? 이게 시력검사지 IQ 테스트야? 이 오른쪽 가리니까 여기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미 외웠는데 어떻게 그러면? 방금 했잖아. 15개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간 것도 아니고 3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못 외워? 그러더니 됐다. 뭘 됐는데? 근데 왜 이게 약간 인지부조화가 나. 나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안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방금 물어봤는데 이것도 몰라? 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노리고 한 건가? 뒷박치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간호사를 안 하면 되잖아. 왜 그 일을 아우 짱나. 몰라 뭐 약은 받았으니까. 근데 어제 병원 가면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그 좀 이렇게 간호사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나이 많진 않고 이러신 분들이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셔. 아 정세영님 혹시 예약을 언제 잡아드릴까 하면서 내가 난 안 온다. 그러진 않죠. 5번. 삽입도 똑같습니다.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읽어서 여기에 근거될 만한 건 다 체크. 1, 2, 3, 4, 5 사이에 신체로 따지면 팔이나 가슴이나 뭐 엉덩이나 어딘가 빠져 있어. 그럼 몸이
몸통 다음에 하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체만 있으면 몸통이 없는 거잖아.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약간 퍼즐놀이 같아. 주어진 문장의 시작에 day에 세모 쳐봐봐. 그 day가 의미하는 바는 앞문장에 복수명사가 있다는 얘기죠. 앞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있어야겠구나. They might be sitting still. 앉아 있을 수 있대요. As they imagine. 상상할 때. 그럼 they는 사람인가 봐.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의 현관펜. 이런 게 개꿀이야. 모든 이런 걷는 건데 앞으로 뒤로 back and forth.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모든 앞뒤로 걷는 것. 자, 이게 앞에 존재해야 된다. 앞뒤로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앞에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만 지금 문장을 쓸 수 있어요. Along their path. 주어진 문장의 두 번째 줄입니다. But they are relieving. 다시 사는 건가? At least in their imagination. 최소한 그들의 상상 속에선 the movement of their feet. 발의 움직임을 다시 산다. 첫 줄 볼까? Researchers are studying. 연구 중 how our everyday physical experiences 어떻게 우리 일상의 신체 경험이 in the world, 세상에서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contribute 하는가? 이해의 수학적 개념에. 자, 1번에 못 들어오죠? 걷는 얘기가 없는데 뭐. 1번 D. The experience of walking. walking의 세모. along a path. For example 세모. 예를 들어와 특정 소재가 함께 나오면 워킹 얘기는 다 뒤로 들어가야 돼, 이제부터. 그 답은 2부터 5까지겠다. 얘는 못 들어온다고? 지금부터야. 예를 들어 걷는 경험. 1번 한 줄 아래입니다. Can be a metaphor for thinking about arithmetic. 비유가 될 수도 있죠. 산수에 관해 생각하는 거. 아래쪽에도 있죠. 2번에도 못 들어오죠. 왜 못 들어와요? 앞뒤로 걷는 얘기가 없는데 그냥 걷는 것만 있고. 심지어 2번 앞엔 day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도 없어. 2번 D. The path starts at some point 0. path는 시작합니다. 0 지점에서. And as children walk along. 아이들이 따라 걸어요. Every step takes them one unit. further의 세모. 매 걸음은요. 그들한테 1단위를 더 앞으로 가게 한대. From the starting point, 시작점에서. They can even take half steps or skip along 2 steps at a time. 그들은 절반만 걸을 수도 있고 건너뛴 다음에 2 걸음 걸을 수도 있대, 한 번에. 3번 뒤에 3번에 못 들어오지. 이건 further니까 앞으로 걷는 거잖아, 이거. 맞죠? 앞으로 걷는 거야, 앞으로. 스페 틀렸어. 아, 더 멀어진다고 보니까 꼭 앞으로라고는 안 되나? 아무튼 돌아오는 걸음은 없어요. 2번 뒤에. 나아가는 것만 있지 되돌아오는 건 없다. 이게 설명 수정한다. further가 더 멀리 가는 거니까 0 지점에서 꼭 앞으로라기보단 더 멀어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 back and forth라고는 못해. 3번 D. If they want to imagine. 그들이 상상하길 원한다면 what it might mean to add 5 and 9. 5 더하기 9가 뭔가? They could think of first walking 9 step and then walking 5 more의 세모. more. 자, 이건 100번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럼 여기도 뒤로 걷는 얘기가 없네. 그냥 5번이네. 4번 뒤에 but that also helps them think about what 14 minus 3 might mean. 근데 또한 도와주거든. 14 빼기 3이 뭔가? Because they can imagine walking backwards의 형광펜. walking backwards. 뒤로 걷는 얘기 여기 있네. 답 5번. 여기까지는 멀어져서 걷는 거, 앞으로 걷는 거, 뒤로 걷는 거. 이 얘기를 해줘야 walking back and forth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walking back and forth. 가장 중요한 거 지시 형용사. 요 놈.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소재. 요 세 개로 찾는다. 오른쪽에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할 점에 적으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글의 내용은 엄청 쉬워요.
다 적었으면 넘어가 볼까? 1번. 연구자들은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 신체 경험이 이 세상에서 contribute, 기여하다. 기여하는지 우리의 수학적 개념에 이해해. 2번. 길을 따라, path가 길이나 경로입니다. 길을 따라 걷는 경험은 예를 들어 비유가 될 수 있죠. 산수에 관해 생각하는. 3번. 길은 시작해요. 어떤 0지점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걸을 때 따라서 매 발걸음은 1단위의 유닛을 더 멀어지게 하죠. 시작점에서. 그들은 심지어 반걸음만 걸을 수도 있고 건너뛰어서 2걸음 걸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4번. 만약 그들이 상상하길 원한다면 5 더하기 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생각할 수 있죠. 일단 9걸음 걷고 그런 다음 5걸음 더 걷는 걸. 5번. 그러나 이건 또한 그들한테 생각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14 빼기 3이 의미하는 걸. 왜냐하면 그들이 뒤로 걷는 걸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6번. 그들은 스틸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상상하면서 이 모든 앞뒤로 걷는 걸 길을 따라서. 그러나 그들은 reliving, 다시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상 속에선 발의 움직임을 다시 되살릴 수 있어요. 7번. 만약 그들이 눈을 감고 심지어 상상할 수 있죠. 길의 모양을, 나무의 냄새를, 숲의 냄새를, 그리고 소리를요. 만들어지는 소리인데 그들이 마른 잎을 위를 걸을 때 내는 소리를. 왜 이런 걸 고3한테 이런 내용을 줬지? 몰라. 아이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지. 자, 1번부터 5번까지 복습.